들어가려는 양이와 나가. 막으려는 집사. 극한 직업 아홉냥이 집사. 한두 마리가 아니라 가지고 막 벌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간식 앞에서는 말릴 틈도 없이 폭풍 흡입. 심심할 땐 집사 등반. 온 집안을 들쑤시고 식탁을 점령하고 마구잡이로 막 하니까 그냥 지금 체념하고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거든요. 우당탕탕 9마리 양이들과 영혼 탈탈 털리기 직전인 집사의 일상으로 가볼까요? 총체적 난국에 빠진 집사를 만나러 간 곳은 영천. 간식을 준비하느라 손이 바쁩니다. 그런데 이때 한 녀석이 이성을 잃고 간식에 달려듭니다. 되게 잘 올라와요. 다른 아이들 못 올라오는데 맨날 발로 밟고. 녀석을 내려놓지만 서로 올라오겠다며 민원 폭주. 말 그대로 난장판. 집사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난리입니다, 난리. 고양이가 많네요. 예, 현재 9마리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일집사 9냥이라니 대단하십니다. 이 집의 첫째 냥냥이부터 실질적인 대장 방울이와 신임냥이 사랑이가 낳은 발랄한 아기 고양이 4마리 포함 총 9마리 고양이가 함께 살고 있다는데요. 말 그대로 이 댁은 냥이들의 지상낙원 고양이 놀이터. 벽지는 찌질하고 존재하는 것이요. 봉지 역시 냥이들의 놀잇감일 뿐. 고양이를 빼놓고는 어떻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장가도 안 가고 맨날 고양이하고 그래 살아가지고 어떡하려고 하냐고 맨날 그러시죠. 집사가 된 지 4년. 푹신한 침대보단 딱딱한 방바닥이 더 익숙하다는 집사님. 너무 많이 샀네요. 양이들의 수발을 드는 것을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인 듯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뜻밖의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됐습니다. 전 또 혼자 조용하게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집에 동물 있으면 좀 분답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안 키우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하게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입양을 하게 됐다뇨? 네가 그랬어? 냥냥이? 그럼 4년 전 첫 번째로 입양한 양냥이는 어떻게 입양하게 된 건가요? 이제 몰래 키우고 있다가 원룸 주인한테 이제 걸려가지고 고양이를 이제 다른 데로 보내든지 나가든지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고양이 한번 키워볼래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냥냥이를 만난 후 집사의 삶은 자신도 예상치 못했던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른 고양이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고양이를 안 키울 때는 저는 길냥이에 대해서 아예 몰랐거든요. 방울이는 이제 큰 사고를 겪었는데도 아주 활발하게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초롱이가 이제 한 달 만에 엄마를 잃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분유하고 좀 먹였었거든요. 아지는 14층 계단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 한 3일, 4일 기다리는데도 아무도 찾으러 오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4년간 길냥이 5마리의 집사가 되었다는데요. 문제는 5마리 중 사랑이를 입양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존 양이들과 달리 사랑이와 사남매가 조금 아니 많이 유별나다는 것. 식탐이 너무 강해 틈만 나면 간식을 훔칩니다. 때문에 온 집안이 초토화. 회오리가 한 바퀴 쓸고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찌나 쏙쏙 빼서 잘 먹는지 사남매도 냄새를 맡고 엄마 곁에 기웃거립니다.
아우, 엄마가 더 배고프다옹. 배가 부른지 그제야 집사 눈치를 보는 사랑이. 야, 이놈들 이거 어떻게 이거 먹으면 안 돼. 사랑아, 누가 그랬어 이거? 사랑이 이게 네가 그랬어? 그러면 안 돼. 도대체 사랑이는 왜 이렇게 식탐이 강한 건가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점점 배가 불러오더라고요. 임신을 했던 거예요. 작년 9월 홀딱 젖은 생쥐 같은 모습의 사랑이를 구조한 집사. 얼마 후 그 작은 몸으로 4마리를 낳았는데요. 젖을 뗄 시기인데도 아직도 젖을 물리고 있는 사랑이를 보면서 집사는 마음이 아렸다고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이 임신과 출산하다 보니까 저도 사랑이가 너무 안쓰러운 게 아직 1살 안 됐거든요. 젖을 많이 주니까 애가 살이 안 찌고 그때 제가 간식을 과도하게 좀 많이 줬거든요. 자꾸 마르고 이제 애들 이제 젖은 줘야 되고 그래가지고 닭가슴살이나 그다음에 우루나 이런 거를 엄청 많이 줬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식탐이 생긴 것 같아요. 또 사랑이가. 넘쳤던 사랑이 모자란 것만 못했던 걸까? 사랑이와 새끼들이 단순한 식탐을 넘어 사람 음식도 탐내기 시작한 것. 집사가 식사할 때는 항상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바쁩니다. 자꾸 탐내고 달려들 때마다 집사가 살짝 밀어도 보지만 녀석들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내려가. 집사는 4개월째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 그만. 내려가. 하지마. 에이, 집사야, 맛있는 건 같이 먹는 거다옹. 다 먹어라, 다 먹어. 조용한 양양이는 어이없음. 점잖은 방울이는 기가 막힘. 못됐게 하면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또 애들이라 가지고 막 그때뿐이 뭐라 해도 그때뿐이 계속 달려. 계속 다 먹을 때까지 끝이 없어요. 끝이. 맛있냐? 여기 꽉 송곳니에 꽉 물렸습니다. 역시 닭은 날개다옹. 사이좋게 나눠 먹는 듯 하더니 태영이가 훔친 치킨을 다시 구름이가 훔칩니다. 오, 녀석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댑니다. 집사님 밥 빼앗아 먹는 것도 모자라 니들끼리 싸우기까지 하니? 결국 집사가 일어서서 밥을 먹는데요. 아이고야, 고양이들이 먹다 남은 반찬으로 허기를 채우고 있네요. 하지만 사랑이 사남매의 항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운동도 되고 스쿼트 하면서 이렇게 다이어트와 그 저녁을 같이. 요새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계란말이 더 내놓으라옹. 이렇게 아련하게 쳐다보고 너무 외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사랑이 때문에 집사님 식사를 대충 끝냈습니다. 그런데 녀석들의 식탐만큼 집사의 진을 빼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끝없는 사냥놀이 지옥. 밥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쉴 틈도 없이 놀아달라고 보채는데요. 집사도 노력하고 있지만 어떨 때는 감당이 안 되기도 합니다. 왕치레인 것 같습니다. 저희 양양이는 보통 막 한 5분 놀면 이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얘들은 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쉬고 놀다가 한 잠깐 자고 일어나면 또 놀고. 한참을 놀아준 것 같은데 아직도 쌩쌩한 녀석들. 밤에도 2시간에 한 번씩 자다 말고 놀아달라 한다네요. 아이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아프니까 잘 놀고 있어. 밥 많이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렴. 근데 어디 가시나요? 아하, 동네 고양이들 밥을 챙겨주고 계셨네요. 일과 시간에는 일하고 점심 시간에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매일 챙겨주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매일 제가 밥 주고 하거든요. 아, 주말에 쉬는 날도 와서 하신다고요? 예예. 주말에 쉬는 건 저만 쉬지. 고양이는 밥은 먹어야 돼가지고. 2년째 집사가 돌보는 아롱. 최근에 다친 상처가 있어서 특히 신경을 쓴다고 하네요. 근무 중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보금자리도 챙겨주고 매일매일 지극정성으로 녀석들을 돌보고 있답니다. 저런 청년들만 이 세상에 다 있다면 이 정말 얼마나 좋은 그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예, 잘합니다. 외출 후 귀가하는 집사. 사장님, 애기들 잘했었어? 아, 저 캣타워 안에 또 변실내를 했네요. 네? 캣타워 안에다가 또 고양이가 또 똥을 싸놨습니다. 화장실이 이렇게 많은데도 요렇게 요 안에 보니까 치우기도 힘든 데다가 제가 사놓는다. 이때 집사에게 보란 듯이 사랑이가 실례를 하는데요. 아우, 최선을 다해 잘 덮고 있다오. 사장님 여기 쉬하면 안 돼. 어? 잘 봐. 여기 쉬하는 데 아니야. 화장실 가서 해야지. 화장실. 일로 와봐. 사장님 화장실 여기 가서 해야지. 쉬해야지. 쉬. 알겠어? 알았어? 타워 밑에 여기 항상 사는 자리에 여기 잘 안 보이는데. 화장실이 떡하니 있는데 집사는 매일 똥 아니 돌을 닦습니다. 저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표현하면 빨리 큰 집으로 이사 가라고 이렇게 좁아가지고 그렇게. 집이 작아서 투정 부리는 거라고요? 그렇게라도 생각해야 제가 또 마음이 위안이 될 것 같아가지고. 아침부터 고생한 집사도 오늘은 도시락 대신 한 끼 제대로 챙기려 하는데요. 과연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역시 제일 먼저 달려드는 건 사랑이. 안돼 안돼 이놈들 먹지마 하지만 집사도 계속 당할 수는 없죠.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처음 본 모기장에 살짝 당황한 걸까요? 돌아와. 오호, 지금까진 효과가 좋은데요. 그런데 태양이가 어느 순간 틈으로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아하, 되려 모기장으로 장난을 치는데요. 우당탕탕 난립니다. 어허. 이건 밥을 먹는 게 아닌데. 아 너무 즐겁습니다. 아주 재밌는 놀이가 됐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편하게 밥 먹기는 글렀네요. 편안하게 이제 애들은 밖에 있고 못 들어오니까 이제 오롯이 이제 식사에만 집중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먹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이게 자꾸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모기장처럼 무너진 마음. 집사는 이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집사를 돕기 위해 먼 영천까지 히어로 야옹신이 출동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요롭게 나가는 식수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이가 엄청나게 식탐이 많다고
네. 보통 고양이들이 이제 평상시 밥 먹는 양이랑 네. 임신하고 나서 출산 후에 이제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후에 먹는 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1.5배수 정도를 급식을 하는 게 추천돼요. 왜냐면은 이제 새끼들을 보통 3마리에서 많게는 5마리까지 낳기 때문에 보통 영양소가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사료나 간식이 아닌 사람 음식에도 식탐을 보이며 먹기 위해 싸웠던 녀석들. 사랑이네가 유독 식탐이 강했는데요. 특히 엄마인 사랑이까지 먹을 것 앞에서는 한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경쟁이 새끼 고양이라고 하더라도 엄마도 먹고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너무 지금 자원이 한정된 공간에서만 너무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이 사냥하듯이 먹거리 찾아서 돌아다니는 경향이 되게 많이 보이고요. 그게 가장 큰 식탐의 원인 같긴 해요. 그러니까 밥그릇 이렇게 일렬로 놓는 게 이뻐 보이긴 한데 추천되지 않죠. 네. 한 번에 이렇게 딱 같이 주거든요. 그리고 쫙 하나씩. 그러면 경쟁이 돼요. 먹는 거에 대한 경쟁. 형제 있으세요? 누나 있습니다. 누나 있으세요? 어렸을 때 전 소세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홍 소세지를 좋아하는데 분홍 소세지 5개 있으면 하나씩 먹다가 하나 남으면 눈치 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고 먹는 게 있는데 그게 한정적일 때는 경쟁이 붙을 수밖에 없어요. 급식을 그러면 자율급식하세요? 네. 저는 자율급식 하면은 애들이 항상 이제 밥을 먹으면 항상 배고프면 밥을 먹고 그럼 항상 배부른 상태거니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에는 너무 무료하죠. 고양이가 단순하게 먹고 자려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 중에 하나가 이제 사냥 본능인데 사냥 본능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우선순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묘생에서는. 그래서 사냥 본능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주느냐가 되게 핵심이고 최대한 이 공간을 사냥터처럼 아니면 사냥 놀이를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짜잔! 야옹신과 함께하는 도시락 먹방. 과연 먹방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는 보호자님이 이렇게 밥을 차리면 얘네들이 이렇게 와서 관심 갖고 이랬잖아요. 네. 집에 이런 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주컵이든 뭐 간단한 커피 마시는 컵이든 이런 긴 컵 이용해서 간단하게 얘네들한테 어렵게 먹을 수 있게끔 간식이나 보상을 주시면 되거든요. 에? 그렇게 쉽게요? 설마. 몇 개 넣고 그냥 이렇게 구부리면 됩니다. 구부려서 갖고 놓기.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도시락엔 진정 관심 없음. 먹는 동안 얘네들이 차에서 먹을 수 있게끔 주시면 돼요. 얘네들이 갖고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저희는 밥을 먹고 있지만 얘네들 요거 이제 찾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사랑이도 놀며 먹느라 신났습니다. 와, 그럼 여태 너희들 집사의 반찬을 사냥하는 게 재미있었던 거니? 머리 똑똑하네요. 얘네들 지금 완전 이렇게 먹어야 돼요. 보호자님이 급식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식탐을 사냥 본능으로 해결하라. 야옹신과 함께한 먹방은 대성공이네요. 집사님도 한결 편한 모습이죠. 보호자님이 밥 먹는 시간이 고양이들도 밥 먹는 시간이다. 대신 어렵고 즐겁게 먹을 필요가 있다. 고양이한테 어렵게 밥을 주는 게 절대로 고양이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계세요. 얼마 만에 이렇게 고양이 밥을 먹는 거 보겠습니다. 혈 있잖아요. 그래서. 네. 양이들도 적응 완료. 사장님 여기 쉬하면 안 돼. 어? 잘 봐. 여기 쉬하는 데 아니야. 집사의 큰 고민이었던 대소변 실수. 그런데 알고 보니 사랑이가 실수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따로 있다는 점. 말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화장실 문제예요. 보통 고양이들이 화장실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한 마리면은 최소한 2개. 그러니까 n+1이에요. 고양이 마리수보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러면 9마리 있잖아요. 화장실 몇 개? 10개. 10개 있어야죠. 네. 지금 몇 개? 5개. 그러니까 당연히
대변 실수, 소변 실수 할 수 있다. 요즘에는 뭐 형제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 화장실 한 개면 어때? 난리 나잖아요. 내가 먼저 쓸게. 너 왜 이렇게 안 나와? 나도 급해. 막 밖에서 그러다가 싸버려. 사람이야 참기라도 하지. 근데 고양이들은 참다 못 참는 거죠. 그러니까 화장실 붐비고 화장실 관리도 잘 힘들고 그러다 보면은 이 화장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다른 화장실 쓰기 싫으면 그냥 대변 실수, 소변 실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장실의 모양은 최대한 오픈형을 써서 고양이가 볼일을 보는 자기가 취약한 순간이잖아요. 취약한 순간에 주위 환경을 살필 수 있게 한다. 그리고 화장실의 위치는 시끄럽지 않고 약간의 빛이 들어오는 공간에 배치를 한다. 그리고 밥 먹는 것이나 물 먹는 공간은 화장실하고 최대한 떨어뜨려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화장실의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밤새도록 놀아도 에너지 넘치는 양이들을 위한 놀이 방법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은 공간적인 분리가 되게 중요해요. 공간 분리라는 거는 이거를 하나의 링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 링에 들어오는 선수는 제한적인 거예요. 두 마리면 한 마리씩 들어오면 되는 거고요. 한 명의 선수만 들어올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9마리 되는 경우에는 3마리에서 뭐 4마리 아니면 2-3마리 정도가 적합할 수 있겠죠. 보호자님은 놀이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잡은 다음에 이게 사냥감이라고 생각하면 이 사냥감이 처음에 눈에 띄었다. 그럼 쫓아오겠죠? 처음에 찾을 거예요. 어디 있는지. 찾다가 쫓아올 거죠? 잡으러? 캐칭.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서칭 다음에 캐칭하러 와요. 그럼 잡았죠? 그럼 이거 갖고 좀 이렇게 갖고 논단 말이에요. 매니플레이팅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냥감은 바로 죽지 않잖아요. 막 도망가려고 막 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얘네들은 더 와서 막 도망가려고 하겠죠. 아, 나 살아야지 막 하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럼 계속 잡은 다음에 그러면 갖고 논 다음에 잡았으면 그다음 어떻게 된다? 그죠? 먹어야죠. 보상을 줘. 보상을 안 줬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게 지치지 않고 계속 보호자님은 흔들어야 되고 관리가 안 되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상 트레에서 갖고 있다가 잘했어 하면서 주는 거예요. 이거 선택하게끔. 그럼 살짝 이거 빼겠죠. 그 다음에 얘가 먹는 동안 얘하고 이제 놀아주는 거죠. 이게 시간차 놀이. 담요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차 놀이 방법 잊지 마세요. 개수가 모자랐던 화장실도 새롭게 추가를 했는데요. 빛이 잘 들면서도 은밀한 위치로 옮겼답니다. 병뚜껑도 먹이 퍼즐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쩜 양이들이 코를 박고 노네요. 다른 문제점보다도 이제 위생적으로 배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람 음식 탐하는 거 그런 걸 다 고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밌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사랑이 사남매도 곧 철들 것 같죠? 앞으로도 9 양이들 잘 부탁드립니다.